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앞서 2라운드 금요 시사 퀴즈 나갔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등의 일부 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이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질문입니다. 보기 1번 세슘, 2번 요드, 3번 성면, 4번 수면입니다. 네, 정답 관련해서 문자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911님, 며칠 전부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저도 더울 때 바람 나오는 곳을 찾아 땀을 식혔었는데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요. 2547님, 이것이 폐로 들어가면 나오지도 녹지도 않아 폐병의 원인이 됩니다. 0743님, 빨리 제거해서 국민건강 지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시원한 바람구멍을 찾아서 다녔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인 만큼 하루빨리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 있죠? 우리 땅 독도 가보셨습니까? 인데요. 이것도 방송 끝날 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This is Maer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You couldn't undercut the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산과 삼성의 한국 시리즈 2차전. 1차전은 두산이 이겼는데 네네. 현재 몇 회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4회 초가 막 시작했고요. 네. 아직까지 0대0으로 양팀이 팽팽합니다. 오늘은 삼성의 벤덴홀크 그리고 두산의 리퍼트 양팀 다 외국인 투수들이 선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두 선수 다 실점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박한희 선수가 어제 경기 도중에 중지 부상을 당해서 예. 박한희가 빠지고 대신 정형식 선수가 나왔고요. 예. 포수에도 이제 이정식 대신에 진가병이 나오는 등 이렇게 좀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유중일 삼성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이 벤덴홀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차우찬이나 오승환을 조기 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총력전 펼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2차전을 삼성이 반드시 잡겠다는 그렇게 각오고 또 배수준을 쳤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대구에서 1, 2차전을 하는데 만약에 홈에서 두 경기를 다 내주고 잠실로 가게 된다면 지금 네.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는 뭐 말 그대로 당연히 총력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두산이 7대2로 그야말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 두산은 타선이 폭발한 반면에 삼성은 침묵을 했고 그렇죠. 가장 대비됐던 두 사람이 바로 이 두산의 김현수 그리고 삼성의 이승엽이었습니다. 네. 김현수가 이제 3번 타자로 선발 출전을 해서 어제 그 두산이 3대1로 앞서가던 5회에 윤성환 상대로
승부를 두산 쪽으로 완전히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렇죠. 네. 김현수가 이제 그동안 포스트 시즌만 되면 약해지는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포스트 시즌 역대 타율이 2할 때에 불과한 타격 제조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포스트 시즌에만 별 볼 일 없었네요. 그렇죠. 타격 기계라는 별명이 이제 무색할 정도였는데 예. 어제 홈런 한 방으로 사실 그런 좀 징크스를 굉장히 많이 날렸다는 평가 받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 바꾸는 홈런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이 굉장히 야심차게 6번 타자로 이승엽 선수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네. 3, 4, 5번 중심 타선에 이어서 6번에서 폭발하는 이 폭탄 타선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폭탄은 안 터졌어요. 폭탄 안 터져 전혀 터지지 않았고 이승엽 선수가 4타수 1안타를 어제 굉장히 부진했어요. 오늘 예. 현장에 있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승엽 선수가 이제 취재진한테 어제 부진한 것 때문에 신경성 몸살까지 걸렸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별 볼 일 없다는 뜻인가요? 컨디션이 아니죠. 안 좋아서요? 예, 삼성 어제 졌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는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오늘은 삼성 선수들이 다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글쎄 얼마나 달려들지 이제 좀 오늘 경기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지켜보고 있는데, 네. 1차전에서 그래도 두산 쪽이 좀 이길 것 같다라고 우리 윤경 기자가 전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추셨어요? 네. 오늘은 어때요? 지금 4회가 시작됐지만 영의 행진인데. 네네. 오늘도 또 쪽집게 야구 전문 기자를 한번 또 전망 한번 해보시죠. 아닙니다. 쪽집게 아니고요. 네. 그거 너무 어렵고요. 네. 오늘같이 이렇게 팽팽한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먼저 균형 깨는 쪽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먼저 균형을 깨는 예, 쪽. 예. 아직은 두산과 삼성이 예, 팽팽합니다. 네, 그럼 내일 한번, 내일이 아니네요. 네. 월요일에 다시 한번 보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네. 자, 이번에 축구 소식 한번 들어보죠. 이 선수, 그라운드의 악동이라는 별명을 떼는 듯 했는데 여전히 못 떼나 봐요, 이천수 선수. 네. 네. 인천 구단이 결국은 이천수 선수한테 이제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천수가 지난 14일에 인천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폭행했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천수가 말썽을 일으킨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번 건에서는 이천수 선수가 이제 인터뷰 도중에 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져서 굉장히 공분을 샀습니다. 거짓말의 예. 핵심이 뭐죠? 거짓말의 핵심은 이제 그 팬들은 옆자리 손님이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이천수가 못 참았던 건 아니냐 뭐 이런 동정 여론이 사실 이번엔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천수가 폭행 시비 있었던 당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네. 그 자리에 아내도 동석하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아내를 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맥주병을 좀 깼다. 아. 절대 폭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예. 말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리에 아내는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자리 다 정리된 다음에 아내가 그때서야 이제 이천수 선수 그렇군요. 데리러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고 네. 결국은 폭행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천수 믿었던 팬들마저 지금 등을 다 돌린 상황이고요. 네. 인천은 결국 이천수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전 모두 정지시키고 네. 또 벌금 2천만 원,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이요. 네. 사회봉사를 또 했었죠. 이전에 전남에서도 네. 2011년에 그 코칭 스태프 폭행 사건 때문에 임의 탈퇴가 됐고 예. 이때 결국은 뭐 사회봉사를 뭐 스스로 하면서 굉장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결국은 또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돼서 네. 또 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영원한 악동 이미지를 악동. 결국은 좀 벗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네요. 예. 이런 식이면은 축구 선수로서 생명도 좀 쉽지 않겠어요? 좀 글쎄요, 뭐 금방 끝날 수도 사실은 있겠어요. 이번에 좀 화난 팬들이 많아서 임의 탈퇴를 다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네.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지금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한 번 더 뛸 수 있거든요. 네. 내년에야말로 정말 모든 걸 다 바꾼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조금 더 남았는데 짧게 여자 골프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대회 사실 우승 경쟁도 좀 볼만하지만
더 궁금한 게 이제 요즘이 시즌 막판이라서 KLPGA 투어 상금왕 경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김세영 선수하고 장하나 선수 둘이 지금 한창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김세영 선수가 근소한 차로 1위였는데 장하나, 김세영이 어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면서 이거 상금왕 경쟁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장하나가 발목 부상으로 갑자기 기권을 하고 김세영 선수가 단독 3위를 기록하면서 상금왕 거의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금왕. 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좋아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 성장 관련한 지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3분기 GDP는 2분기보다 1.1% 증가했는데요. 지난 2분기에 2년 만에 처음으로 0%대의 성장률에서 탈출한 데 이어서 2분기 연속 1%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3%나 성장해서 1년 반 만에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0.9% 준 데 비해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에도 상반기보다 좋은 그 흐름을 보여서 이른바 상저하고의 경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좋은 전망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 국감 관련한 기업 문제 좀 들어보죠. 기업들이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국감 직전에 그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원래 그 다음 달 1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갑자기 빠졌습니다. 국회 측에서 최근 롯데그룹이 불공정 행위 개선에 노력하기로 약속하는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비춰서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롯데그룹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가불관계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기구 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외국계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코리아도 카드 발급을 사유로 수출한 국내 11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그 국감 전에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 3M도 그동안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가 국감 하루 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또 사장이 뒤늦게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보죠. 경제가 안 좋아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상당히 잘 나가는데 영업이익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매출액은 59조 800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1,600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가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26%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역시 휴대전화 부문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고 또 그동안 저조하던 반도체 부분까지 가세하면서 이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네,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 역대 최단 기록이 41일 만에 멈췄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2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환율이 연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그런 부담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에도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도 12포인트가 떨어져 2034.3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40일 만에 순매수를 멈췄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불금인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김미란 캐스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금요일 퇴근길답게 도심이나 간선도로의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길게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한남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가는 길입니다.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권부터 청담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여전히 강남 쪽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여전히 양재역부터 강남역을 지나 신사역까지는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아주 교통 상황이 좋지 않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야 슛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독도의 날을 맞아서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네요. 애국심을 노린 스미싱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문자 메시지는 독도는 우리 땅 찜해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주소를 넣으면 가짜 뱅킹 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께서는 이런 나쁜 사기범 빨리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독도 관련 주신 분 문자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34님인데요. 아직은 노입니다. 하지만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영토이니 가족들과 함께 가서 꼭 독도를 보고 싶습니다. 독도 화이팅!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Yes or No 독도 가보셨습니까? 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Yes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금요 시사 퀴즈, 지하철 1호선, 4호선 등에서 발견된 1급 발암물질, 이것이 무엇입니까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뮤지컬 티켓도 걸려 있으니 많은 여러분들의 문자 의견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소재는 정치입니다. 우리 남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술자리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 화제 중에 하나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정치권 뉴스를 이 자리에서 먼저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술자리든 또는 집에서 친구들 만나실 때 한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 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이승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네. 쌀쌀한데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 옷을 20대처럼 입고 나오신 것 같아서 걱정이 드는데. 별 말씀. 괜찮습니까? 튼튼하게 입으면 됩니다. 네. 그 아침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예. 택시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알아보죠. 알아보시고서는 또 네. 말씀하시는데, 금요일날 YTN에 틀면 저 변호사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걸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낮에 틀고 계신 것은 다른 음악방송이었나? 딴 거 듣고 계셨거든요. 예. 그럼 금요일에 어떻게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에는 그걸 돌린대요. 네. YTN으로 돌리신대요. 네. 강지원 변호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방송 들으시거든. 제가 그 말씀 드렸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승준 기자님은 하호영 기자님 대신 나오셨는데, 하 기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후배. 언론사는 또 이게 위계 질서가 좀 아직도 강한 나쁜 습성이 있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언론사 입사 기수로 3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후배고요. 그렇습니까? 네. 얼굴은 보면 선배 같은데.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원래 이게 항상 시작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점수였는데 우리 이 기자는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몇 점 정도 주세요? 제가 전에 방송 들어보니까 강 변호사님을 항상 0점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어떠세요? 아니 0점이 아니고 빵점이니까. 빵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강 변호사님 먼저. 역시 빵점이죠. 아니 왜요? 도대체 국정원 가지고 어쩌고 하더니 그다음에 이게 대선 불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떠들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난해 야권 후보였죠. 문재인 후보가 나서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붙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국정원 사건은 자꾸 이제 축소 은폐되려는 거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하는 쪽이 있고 네. 아니다 그런 주장이 있고 예. 검사들은 또 무슨 감찰하느니 뭐 어쩌니 저러고 앉아 있고 말이죠. 예. 국정감사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예. 국정감사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빵점도 안 돼요. 빵점도 안 된다. 예. 강지연 변호사님이 이제 바라본 한 주간의 정치. 물론 지는 계속 그랬지만 이제 빵점 정치인데 우리 이승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강 변호사님 보는 게 사실 정확한 것 같고요. 저도 아침마다 택시 타고 출근하게 될 경우에 택시 기사님들도 국회 앞에 세워주면서 저 앞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말풍선이라고 하죠 텔레비전에서는 그거 아닌 무엇이냐가 이제 궁금해요. 한강이 빠뜨리자는 얘기도 하나 듣고 그 방송에서 차마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저도 그냥 듣고만 있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잘 돼야 된다는 방향에서 한 50점 정도 주려고 합니다. 너무 높이 준 거 아니에요 첫날 처음 나오셔서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가져야 된다. 네. 이승준 기자님. 청취자분 2097님은 이승준 기자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목소리는 후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하시고 목소리 좋으시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은품 같은 거 있으면 좀 드릴 수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호영 기자 자리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첫날부터. 네. 강 변호사님, 앞서 이제 그 문재인 의원이죠. 지난 대선 후보. 강 변호사님도 대선 후보였는데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공정했다라고 사실상 정면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론 성명서도 있었지만 사과하고 사과란 말은 아니지만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강 변호사님의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역지사지를 바꾼다면 문재인 후보는 말 안 했어야 돼요. 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후보였거든요. 네. 예, 이런 얘기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지난해 이 12월 19일에 치러진 선거, 그 선거운동 동안에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만일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 대선은 말이죠. 썩은 선거였다. 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썩은, 불공정하고 썩은 이 단어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선거 딱 끝나고 나서 딱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번 선거는 썩은 선거였다.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박 후보나 문 후보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운동 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런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썩은 선거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죠. 그저 그냥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사진 찍고 뭐 어린아이 들고 사진 찍고 말이죠. 그게 정책 선거입니까? 네? 게다가 지역 감정 얼마나 선동을 했습니까? 그거 보세요. 대구에서 80%가 나오고 저 전라도에서 90%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역 감정 선거 아니고 무슨 선거입니까? 이런 선거 해가지고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무슨 낯이 있다고 지금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일이지만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것이지. 지금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 한 몇 달 후에 와서 우리 다시 붙자 하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양쪽 다 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자고요. 본론이 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를 따지는 것이고 그건 따지는 거 왜 따지겠어요? 그거 왜 따지겠어요? 국정원 개혁해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서 국정원이 저런 일을 못하게 하고 그 나쁜 짓을 못하게 하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래를 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지. 이거 해먹은 거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고 말이죠. 이따 어디서 또 계속해서 되겠느냐. 전 그 점에 있어서 아주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승준 기자님께서는 우리 강주현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요게 지금 많이들 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선 후보로서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하나 측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정쟁의 빌미를 주지 않았나. 대선 불복론에 그러면서 새누리당 쪽에서 다음 날부터 대선 불복론을 다시 꺼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들이 많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역시 기자적인 멘트, 아주 중립적인 멘트를 하셨는데 이승준 기자님의 개인적인 시각은 어때요?
어려움 한계를 떠나서. 네,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근데 이제 시기가 적절했냐는 저도 좀 물음표를 찍고 싶고요. 예. 네. 청취자분 함께 하시죠. 8070님인데요. 강 변호사님도 대선 후보셨으니까 불공정했다면 이견을 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얘기했느냐가 문제예요. 문 후보도 입이 있는데 왜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좀 다른 야당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앞으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군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은 그려 나가야죠. 그래도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공정한 정도가 아니고 난 썩은 선거했다고 보기 때문에 5년 후에 또 이따구로 선거할 겁니까 우리가? 네? 또 이제 애기 안고 사진 찍고 떡볶이 먹고 사진 찍을 겁니까? 지난 선거에서 말이죠.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 해가지고 이 무슨 증들이 얼마나 많이 나간 줄 아십니까? 수십만 장이 나갔다는 얘기 듣고 사진 찍혀가지고 보도된 것도 있어요. 이게 다 편법 조직 선거입니다. 이벤트 선거, 이미지 선거, 이런 선거 해놓은 주제에 뭐 그렇게 반성하는 말 한마디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질타하는 것입니다. 썩은 선거다. 썩은 정치였다. 네. 썩은 선거였다. 네. 네. 2341님인데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이나 군이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불복 논란이 아니라 사초 실정도 그렇더니 왜 이리 정치권 핵심을 비켜가나요? 이승준 기자님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좀 상당히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예, 날카로우신 지적 같고요. 저분 지금 기자 아니에요, 혹시? 시민 기자. 혹시 예. 지금 그럴지도 모를 것 같고요. 네. 날카로운 것 같고 사실 핵심은 이제 국정원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보훈처, 국가보훈처, 그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 이렇게 국가기관 전체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이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가는 거 요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제 어제 오늘 특히 이번 주는 뭐 대선 불복 논란이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좀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강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에도 대선 불복이라면서 이렇게 문 의원을 이렇게 비판하니까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헌법 불복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기구는 헌법 불복이다 이렇게 맞섰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대선 불복 얘기를 하는데. 헌법 불복도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도 대선 불복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문 의원도 이건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한 번 당선되잖아요. 당선되면 대통령 끌어내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사퇴하기 전에는요. 이 선거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법 선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이나 선거 무효 소송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선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것도 대법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이 하나 계류된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자개표로 해가지고 이 엉터리다라고 해서 아마 당선 무효 소송인가가 아마 제기됐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거 그렇게 이 당선 무효 소송이나 선거 무효 소송 하려면 그 지난 1월 달에 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야 소용이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선 불복이 불가능한 거죠.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와이로 쫓아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대선 불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러니 저러니 자꾸 싸움을 하기 전에 자꾸 본질로 돌아가라. 자꾸 딴 변죽을 굴리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불복이라는 것을 공식적 입장이 아니니까 본질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국정원 수사로 가는 거죠. 개혁 이런 수사로 간다는 그래서 거죠. 저는 여당과 야당 공히 말이죠. 좀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당 보세요. 여당에서는 자꾸 국정원 사건에 관해서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당 쪽에서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처음에 국정원장 기소할 때도 뭐 법무부 장관하고 의견이 달렸느니 뭐 나중에 뭐 또 검찰총장은 누구를 찍어서 쫓아내느니 어쩐지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예. 이번 수사팀장이 뭐 들고 일어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시비를 걸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감찰까지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결국은 뭐냐면 자꾸 이거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참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인 것이 네네. 이 지난 정권에서 도와주려면 도와줬겠죠. 네네. 그렇습니까? 이 국정원에서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정권 하에 있었던 이 국정원 일이고 예. 그리고 국정원장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새 정권에 들어와서 그것의 진상을 밝히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은폐하고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새 정권 문제예요. 네. 새 정권이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하거나 새로운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을 하거나 하는 엄청난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워터게이트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저 나와서 워터게이트 얘기했었는데 예. 닉슨 대통령이 그때 쫓겨난 게 네. 도청했던 것만이 아니고 네. 조통했던 것을 뒤집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은폐하려고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이 닉슨 대통령이 결국 하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정권에서 좀 정권이 이 정권을 돕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네. 이 정권에서 그것을 낱낱이 까셔서 예.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장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해요. 이것이 현 정권이 사는 길이다. 예. 내 중심으로 충고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뭡니까? 이거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두드려? 그럼 뭐예요?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거나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쁘다. 네. 더 나쁘다. 이렇게 되면 정말이지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모른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고도 되고 네. 또 정말 충고도 되는 겁니다. 예. 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야권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 얘기가 길었으니까 무슨 이 기자님 말씀하시고 또 하죠. 네. 예, 예.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바로 검찰이 이 대선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덮으려는 인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거짓말 이런 문제는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순준 기자께서는 특히 이제 검찰 내 이런 문제 뭐 검검 갈등이다, 공안통 대 뭐 특수통의 갈등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어떻게 기자로서 현장 기자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물론 저는 이제 법조라고 하죠. 흔히 언론에서 네. 얘기하는 뭐 검찰이나 네. 출입하지 않고 저도 외부에서 바라보고 또 사내 이제 기자들의 얘기를 듣고 했을 때 뭐 외면적으로는 이렇게 공안통 뭐 특수통 갈등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래저래 얘기 들어볼 게 그 윤 전 뭐 여주지청장 같은 분이 윤석열 검사요. 예, 윤석열 네, 검사 지청장. 네, 지청장 분이 사실 원래 스타일상 뭐 정치와 상관없이 그냥 그 특유의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라고 하잖아요. 뭐 네. 그 안대희 중수부장이나 뭐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 예. 이런 분들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수사를 잡았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수사 자체는 사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예. 판단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고려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예. 네. 제가 보기에 좀 개인적인 의견이 섞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방식이 전에 있던 분들, 뭐 안대희나 아까 제가 네.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나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네. 모든 걸 얘기하고 나가셨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역시 저 개인적인 추측이 거의 한 90%인데 네. 이게 전 최동욱 총장 건을 보면서 네. 약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개인적인 추측들이 기사에 반영됩니까? 그 팩트로 얘기해야죠. 아, 예. 강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니까 검찰 좀 남다르게 좀 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네. 국정원도 개혁해야 되고 네.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언론 얘기는 또 안 네?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언론요 좀 이따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데 네. 국정원 개혁해야 하는 거 다 아실 거고 경찰은 뭡니까? 지금 김용판 씨인가 기소돼 있잖아요. 네. 재판받고 있잖아요. 경찰이 은폐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축소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본질은 뭐냐면 정치 검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눈에 보이면 잡아야 됩니다. 도둑놈 사기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검사 일이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게 하거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심보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권을 보면 어떤 정권이든지 정권을 잡자마자 맨 처음에 장악하려고 그러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 꽉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풀어줘라 하면 풀어주고 잡아넣으라 하면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정권 잡은 지 첫 해, 이태 뭐 이렇게는 그렇게 돼요. 네. 그런데 좀 지나보세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죠. 네. 내임도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죽어가는 권력이 돼요. 네. 이렇게 되면요. 도리 없이 또 검찰은 또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전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잡아넣었지. 또 이 노무현 정권 때 또 형님들 잡히더라고 뭐 친척이 실세 얼마나 많이 잡히더랐습니까?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는 말이죠. 자기가 대통령 상황에서 자식들을 둘씩이나 구속되는 꼴을 당했어요. 네네. 김영삼 정부는 어떻습니까? 또 아들 하나 구속되는 꼴을 당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이거요. 그래서 이런 걸 뭐 틀어막기 위해서 자꾸 검찰총장 마음에 드는 사람, 통하는 사람들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아주 가차없이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켜야 그래야 정권이 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정권이 삽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승준 기자 지금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강 변호사님 언급해 주셨는데 후보로 추천된 분들 있죠? 예, 네 분이 어제 추천되셨죠. 네. 김진태, 길태기, 소병철, 한명관 네 분인데요. 우선 뭐 특이한 거는 TK 출신이 없는 게 약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 네 분의 출신들이 보면 경남, 사천이고 서울, 전남, 서울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게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뭐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이나 김진태 전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최동욱 총장 때 같이 추천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아직 뭐 누가 유리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번 정권의 인사는 항상 마지막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인사가 발표되고 나면 뭐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뜻밖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권 반응은 어떤데요? 예, 야권 반응도 좀 자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검찰이 정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어야 된다 정도로만 법사위원들이 어제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청문회 통과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 너무 이른가요? 예, 청문회 통과는 이제 기자들의 역량도 필요한데요. 예, 청문회가 딱 시작되면 이제 기자들은 집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분이 잘 살아오셨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원장 또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지명이 있었는데 인선을 자체로 놓고 보면은 좀 의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도 있는데 기자 입장에서도 의외다 이렇게 우리 이승준 기자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선 뭐 감사원장 같은 분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뜻밖이고요. 아, 그래요? 또 연구원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도 KDI 국책연구기관 KDI 출신이고 현호석 부총리도 KDI 출신이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연구원 출신이고. 아, KDI 출신은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연구원 출신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시시콜콜 말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검찰총장을 잘 보시면 그 정권과 지역이 같거나 지역. 예를 들면 무슨 뭐 TK라든가 무슨 호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이 같거나 또는 대학으로 무슨 연관이 좀 있거나 어쨌든 간에 잘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앉혔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을 정말 이 광복 60년 만에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정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서슬퍼런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과 그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떱니다. 그래야 실세 무슨 친인척 측근 이런 비리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하도 옳은 말을 많이 하시니까 정면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강 변호사님이 정면승부를 계속
끝까지 이렇게 지키셔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나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공부하고 공연 가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4호선 일부역에 남아있는 1급 발암물질인 이것이 무엇인가? 정답은 3번 성면이었습니다. 김광석의 음악을 다루는 거죠.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티켓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휴대전화 끝자리 1727님, 4249님, 2504님, 9162님, 3214님입니다. 개별적으로 제작진 연락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yes or no 질문이었던 우리 땅 독도 가보셨습니까?에 대해서 문자만의 의견 수렴 결과는요. 7대3으로 no 가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당첨 2분 선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045님, 0030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10월 25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